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불시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3부 내용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1부 내용은 이랬고요. 두 번째 영상 2부는 이랬습니다. 마지막 3부 5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다뤄볼 텐데요. 제일 마지막 요약과 평가로 불시잡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로봇화와 불시 직업입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다뤘기 때문에 꺾은 가로를 쳐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봇과학은 무미건조하고 피곤한 기계공학적 업무의 아주 많은 부분이 정말로 사라질 수 있는 시대를 불러들이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점점 더 생산적 노동과 닮은 점은 줄어들고 돌봄 노동을 닮아간다는 뜻이다. 자동화, 로봇 기술이 생산 공정에 적용되면서 인간의 일이 점점 생산적 노동이 아니라 돌봄 노동으로 닮아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계속 읽습니다. 육체 노동의 거의 모든 형태가 사라지면 사회는 반드시 두 계급, 즉 로봇을 소유하고 설계하는 부유한 엘리트와 할 일이 없어서 종일 당구나 치고 술이나 마시는 절망에 빠진 과거의 노동계급으로 분열된다고 이런 식으로 공포문학 평론가들은 경고한다. 중간계급은 이 둘 사이에서 쪼개진다. 그레이버는 이런 생각에 반대하죠. 이는 명백히 진짜 노동의 돌봄 측면을 완전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재산 관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인간의 존재가 최소한 SF 소설가가 아닌 사람들은 너무나 전적으로 상상력이 결여되어서 자유시간이 무한정 있어도 특별히 흥미있는 일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계에 의해서 육체 노동이 모두 사라지면 사회는 로봇을 소유하고 설계하는 엘리트층과 기계나 로봇의 일감을 뺏겨서 종일 빈둥빈둥 당구나 치고 술만 마시는 그런 노동자 계급으로 분열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노동에 돌봄 측면이 있다는 거죠. 여기 노동의 돌봄 측면을 앞에서 그레이버는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계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상상력이 결여되어서 자유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흥미있는 일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로 인간을 상정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로봇화의 최신 물결은 1960년대와 같은 도덕적 위기와 패닉을 초래했다. 노동자들을 일자리 밖으로 몰아내거나 기계와 경쟁시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특히 공급이 없는데 로봇이 만든 물건과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이 있겠는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예견은 어느 지점까지 밀고 나가면 항상 멈춘다. 계속 자동화, 로봇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어 그들이 구매력을 잃으면 과연 로봇이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누가 구매할 것인가? 그레이버는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그런 예견은 일부는 맞지만 어느 지점까지 가면 그 논의는 멈출 수밖에 없다고 그레이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실제 가치는 일의 돌봄 요소에서 나온다는 것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그레이버의 통찰이죠. 자동화가 진행되면 이 앞에서 지적했던 생산적 노동은 결국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은 계속 사람이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레이버는 실제 가치는 일의 돌봄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돌봄 노동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돌봄이라는 일의 가치가 노동에서 수량화할 수 없는 바로 그 요소로 보일 테니 말이다. 불시 직업이 팽창하는 이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수량화할 수 없는 것을 수량화하려는 욕구가 낳은 직접적인 결과라고 나는 말하겠다. 돌봄 노동이 이제 주가 될 텐데 문제는 이 돌봄 노동을 수량화하고 계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수량화한다고 할 때 불신 노동이 팽창할 수 있다고 그레이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자동화는 특정 과업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다른 과업의 효율성을 낮춘다. 이는 돌봄 가치가 있는 것에 관련된 처리 과정, 과제, 결과물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 엄청난 양의 인간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속 같은 말이죠. 돌봄 노동 분야를 자동화하려면 엄청난 양의 인간 노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런 맥락에서 그레이버는 이것을 수량화하지 말고 보편적 기본 소득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실업의 공포 때문에 불시 직업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 양편에서 오는 정치적 압력, 유급 고용만이 완전한 도덕적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대중의 뿌리 깊은 감정, 그리고 조지 오웰이 1933년에 이미 지적한 대로 노동자 대중의 손에 너무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상류계층이 느끼는 공포감이 배가 되어 현실 상황에 관계없이 부국에서 공식적인 실업률은 3에서 8% 범위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선이 확실하게 그어졌다. 하지만 불시 직업과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직업을 지운다면 인구의 50에서 60%가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우파건 좌파건 간에 실업자가 많으면 안 된다는 압력, 유급 고용만이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뿌리 깊은 사고, 조지 오웰이 1933년 이 책입니다.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 여기서 지적한 대로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상류층은 노동계층에 너무 여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공식적인 실업률이 3에서 8%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비공식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쓸데없는 불시 직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레이버는 그런 불시 직업이 제거된다면 인구의 50에서 60%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조지 오웰이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에서 어떤 내용을 써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그레이버의 불시잡 401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오웰의 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일을 영구히 지속하려는 이 본능이 밑바닥에서는 단순히 군중의 공포라고 믿는다. 군중의 공포라고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조지 오웰의 사무반 출판사에서 나온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 책에 보면 이런 본능이 근본적으로는 대중에 대한 공포일 뿐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의가 아니라 대중에 대한 공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지배층들은 대중이 놀고 있으면 쓸모없는 일이라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대중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낄 거라는 거죠. 지배층은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중은 너무 저열한 동물이어서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그 하층 계급들, 그들을 너무 바빠서 생각할 틈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지배층은 생각한다는 거죠. 지배층은 실업률이 너무 높거나 노동자 계층이 한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 맥락에서 불시 직업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시 직업을 제거한다면 인구의 50%에서 60%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그레이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업에 대한 고찰입니다. 물론 그것이 불시잡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재앙이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사회라 부를 수 있는 인간 집단 수천 개가 별 존재감도 없이 존재했고 그들의 절대 다수는 그들이 익숙해진 스타일로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하는 과업들을 분배할 방법들을 모색해냈다. 거의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고 지금 사람들처럼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싶을 과업을 수행하느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말이다. 앞서 50에서 60%의 사람들이 필요없는 직업을 제거한다고 할 때 실업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의 재앙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그레이버는 강조합니다.
과거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천의 인간 집단, 인간 사회가 존재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과업들을 분배할 방법들을 모색했고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어떤 식으로든가 사회에 각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 방법은 지금과 같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말입니다. 그레이버는 계속 설명합니다. 더욱이 과잉 여가 시간이라는 문제를 만난 사회의 주민들은 스스로 즐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방법을 전혀 어렵지 않게 알아냈다. 현재의 노동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배분되어 있는 이유는 경제나 인간 본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다. 계속 그레이버는 정치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불시잡을 만들어서 과업과 작업이 배분되어 있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여가 시간을 허락하여 딴 생각을 품는 것을 방지하려는, 그리고 실업률을 낮추려는, 그래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적고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사람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잘못됐다는 거죠. 인류학자인 그레이버는 지금까지의 여러 사회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각각 사회의 주민들이 스스로 즐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방법을 쉽게 찾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노동의 상호 창조, 돌봄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예전에 지적했듯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누구도 최대의 부를 창출하는 여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고의 인간을 만드는 여건에 대해 책을 쓴 사람은 많았다.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함께 있으면 좋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진 것이다. 자, 과거의 관심은 최대의 부를 창출하는 여건이 무엇인가?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최고의 인간을 만드는 여건,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함께 있으면 좋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물음, 이것이 주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 돈, 경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심이 주였다는 거죠. 그레이버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가장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도 동료 인간의 돌봄과 지원을 통해서만 개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는 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보급을 제공하는 방식일 뿐이다. 여기서도 인간의 삶은 인간으로서 서로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가장 극단적 개인주의자들도 결국 동료 인간의 돌봄과 지원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 한 개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보급을 제공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가 주가 아니라 인간, 그리고 인간으로서 서로를 창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를 창조한다는 것이 여기 상호창조라는 내용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가치들, 숫자로 환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귀중해지는 것들, 그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통적인 상호창조와 돌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단수 가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밸류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레이버는 복수로 가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전통적인 상호창조, 그 내용이 여기 있죠. 인간으로서 서로를 창조하는 과정, 이 상호창조와 서로를 돌보는 돌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삶이란 인간으로서 서로를 창조해가는 과정이고, 경제는 이런 일을 위한 필요한 물질적 보급을 제공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호창조와 돌봄인데, 이를 위해서 그레이버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입장은 무정부주의다.
나는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나 기업에게 권력을 더 주기보다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알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해결책을 선호한다.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해결책은 오직 사회운동에서 현재 선전하고 있는 것, 정부의 규모와 간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게 될 방법 하나뿐이다. 그것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을 그레이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 복지수당 자문관으로 근무하는 레슬리 예를 들고 있습니다. 레슬리는 영국에서 복지수당 자문관으로 근무한다. 정부가 실직자들이나 물질적으로 공고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두었다고 주장하는 돈을 최대한 받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연쇄적으로 설치해 둔 교묘한 장애물을 시민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NGO에서 일한다. 레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직업은 필요 없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수많은 불시 직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레이버는 레슬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레슬리는 인간적 돌봄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전환했을 때 생기는 비정상성과 여러 해 씨름해야 했다. 게다가 돌봄을 엄밀하게 제한하기 위해 설계된 컴퓨터로 말이다. 인간적 돌봄은 수치로 계량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컴퓨터로 전환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 생기는 말도 안 되는 비정상성과 씨름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봄을 엄밀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 씨름이 말도 안 되게 고달팠습니다. 그녀는 공상적 사회 계량주의자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라도 충족시키고 사무실 운영비를 벌기 위해 끝없이 밀려드는 자기 만족적 서류 제출자들을 만족시켜야 했다. 레슬리는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주의자였고 자기 생계는 스스로 해결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복지수당을 청구하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됐죠. 레슬리는 자신이 일하는 이 환경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제정한 관료들부터 노동연금부서와 강제집행법정, 변호사, 그런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NGO를 위한 신청을 처리하는 기금단체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포함한 군집 전체가 인간이란 당연히 게으르고 사실은 일하기 싫어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설사 그들의 문자 그대로 굶어 죽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사회에 있더라도 삶을 지속하는 수단을 최대한 혼란스럽고 오래 걸리고 굴욕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착각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 하나의 방대한 기구의 일부이다. 복지수당 청구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관료들, 부서들, 그리고 NGO, 기금단체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레슬리에 따르면 인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게으른 존재, 일하기 싫어하는 존재.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될 책임이 사회에 있지만 그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혼란과 오랜 시간과 굴욕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착각, 그 착각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방대한 기구, 그 일부라고 복지수당 전체 시스템을 비난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직업은 본질적으로 형식적 서류 작성과 임시 땜질의 끔찍한 복합물이며 의도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설계된 돌봄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메워주는 것이다. 수천 명의 직원이 오로지 빈민들이 스스로를 계속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봉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녀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그런 기구 자체를 완전하게 없애버리고 모든 자산 조사를 거치는 복지 혜택을 국내 거주자 전체에게 지급되는 균등보수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빈민을 부정적인 존재로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봉급을 받고 살아가는 불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러한 부조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보편적 기본소득이죠. 그런 기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산조사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국내 거주자 전체에게 균등보수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소득 운동의 궁극적인 제안은 생계를 노동과 분리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즉각 관료의 수가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레슬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부 기구의 엄청난 규모, 그리고 거의 모든 부자 사회에서 정부 기구를 둘러싸고 있는 반쯤은 정부 기업인 NGO의 애매모호한 구역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기본소득 운동을 벌이면 정부의 엄청난 규모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반쯤은 정부 기업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NGO들도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직업을 잃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레이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백만의 하급 공무원들과 레슬리 같은 수당 자문관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그들 역시 기본소득을 받을 것이다. 저그 밴드를 결성하던 골동가구 복원에 헌신하던 상관없다. 무슨 일을 하든 그들은 지금 현재보다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으면 다른 모든 사람도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불시잡에서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실업자가 되지만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비판을 하자면 그렇게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무원으로 좀 더 많은 봉급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합리적인 생계 수준을 제공한 다음 유급 노동이나 영업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추구하고 싶은지 아니면 각자 다른 일에 시간 쏟기를 원하는지 각자 알아서 판단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일해야 한다는 강제를 없앨 것이다. 앞장에서 생계를 노동과 분리하자고 제안했듯이 여기서도 그레이버는 생계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은 노동이나 다른 서비스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추구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다른 일에 시간을 쏟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일해야 한다는 강제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종일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생활은 피하고 싶어 할 것이며 그런 것을 좋아하는 소수는 사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노동의 총량은 결코 엄청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박적인 워커홀릭들이 게으름뱅이의 목 이상을 메워줄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고 내버려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TV만 보면서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형태는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레이버는 보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동의 총량은 결코 엄청난 것이 아니고요. 또 내버려둬도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 워커홀릭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게으름뱅이의 몫을 메워줄 거라고 그레이버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를 그레이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반대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과 상관없이 생계를 보장한다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명백히 거짓이며 이 지점에서 더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생계가 보장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거라는 아주 기본적인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레이버는 이것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논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책에 보면 교도소 감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 대가 없이 감방 밖에 나가서 청소를 하거나 노동하는 것을 수인들이 더 선호한다는 예가 나옵니다. 또 다른 반박이 있습니다. 더 진지한 반박은 대부분이 일을 하지만 많은 수가 자신에게 흥미있는 일을 선택하리라는 주장이다. 한심한 시인들, 짜증나는 마임 연기자, 허접한 과학이론 전파자들이 가득하고 제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리라는 것이다.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바보 같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10에서 20% 이상을 넘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일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레이버는 그런 사람들이 10%나 20%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제약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중 인류에 도움이 될 최선의 일을 결정하라고 맡긴다면 현재보다 더 비효율적인 노동 구도를 그들이 어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유롭게 인류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맡긴다면 이 비효율적인 노동 구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그들이 만들어낼 거라고 그레이버는 주장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 중 37%가 쓸모없는 불시잡에 종사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이 주장, 여기에 대해서 그레이버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를 위한 강력한 주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한다. 또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를 실천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의 핵심은 진정한 자유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고 논의의 장을 여는 데 있다. 자신은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세계가 어떤 것일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논의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다고 그레이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시잡 전체를 2페이지로 요약하고 마지막 장에서 제 비판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37%의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고 쓸모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버는 그 이유를 순수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금융화 때문에, 즉 금융 부분 전체가 정부와 대형 은행이 결탁한,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형태입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에 참여한 그레이버의 성향상 그는 금융 부분 전체를 일종의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건화에 의해서 계층제 구조가 만들어진 것도 불시잡 증가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에 부담을 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비스 부분에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불만의 싹을 자르고 부와 권력을 소수층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불시잡이 늘었다고 그레이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버에 따르면 노동은 저주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면 그 자체가 보상이므로 이런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높은 봉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레이버는 지적합니다. 그것이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군의 봉급이 낮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세 북유럽식 개념의 생활주기 서비스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임금을 받으면서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사고가 서구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노동은 자제력을 갖춘 성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훈련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토마스 칼라일은 노동의 중요성을 강변하면서 노동의 복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는 노동은 삶의 정수 그 자체이므로 노동은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동이 중요하다는 노동가치 이론이 19세기 후반 자본이 부와 번영을 창조한다는 부의 복음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처럼 노동가치 이론이 쇠퇴한 이유는 이 이론이 생산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그레이버는 지적합니다. 남자의 노동만을 생산으로 보고 돌봄을 주로 담당한 노동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무시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서 노동가치 이론이 쇠퇴한 것이라고 그레이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부의 복음이 득세했는데 여기서 자본가들이 번영의 주체로 부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로봇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고 일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단순 반복 노동만 거듭하는 노동자들은 직업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목적 외에도 주요한 가치들, 가족, 정치, 공동체, 문화, 종교 등 이런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과 경험을 획득하는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상황에서 자동화,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일이 생산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돌봄과 관련된 돌봄 노동을 닮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 노동은 그 가치를 수량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것을 억지로 수량화하려고 할 경우에 많은 불식 부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레이버는 무정부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정부 규모와 간섭을 줄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직업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대신 기본소득을 주자는 거죠. 기본소득은 생계를 노동에서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불시잡 종사자가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강제로 하는 일에서 해방된 노동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복해질 거라고 그레이버는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노동의 총량은 엄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게으름뱅이의 몫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강박적인 워커홀릭들이 대신할 거라고 그레이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 그레이버의 불시잡 요약입니다. 끝으로 불시잡을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 부분에서 잠깐 그레이버의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불시잡을 없애버리고 기본소득을 주면 많은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지만 하기 싫은 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해할 것이라고 그레이버는 설명했죠. 그러나 저는 그런 공무원 중에 자신이 불시잡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실업자가 됐을 때 받는 기본소득은 어쨌건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월급보다는 그 액수가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레이버는 불시잡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개념이 없는 많은 공무원들은 현 상태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제가 여기서 했죠. 자, 봉거나 관료화로 인해 불시잡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불시잡이 과연 존속할 수 있는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불시잡을 존속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정치적 의도로 불시잡이 존속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방금 제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중요 결정권자들이 경제적 쇠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불시잡을 만들어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과로한 노동력, 노조 세력의 약화를 통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그레이버는 이것이 불시잡 논리 전개의 기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음모론 수준의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자꾸 음모론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유주의에 그런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러 불시잡을, 그것도 고연봉의 직업을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레이버 이론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신학적 역사적 맥락에서 일은 고역이자 인간에 꼭 필요한 것임을 다방면에 걸쳐 여러 예를 들며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또한 자동화 로봇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일이 생산에서 돌봄의 차원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레이버의 논리는 이제 이렇게 발전합니다. 돌봄 차원은 계량화하기가 힘들고 또 많은 불시잡들, 특히 복지 시스템이 오히려 빈민들을 비인간화시키고 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 복지 시스템에서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고통받는 빈민들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해방시키자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봄 차원은 계량화가 힘들기 때문에 이 노동에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마지막 부분의 전반부는 방금 전에 설명한 것입니다. 복지수당이 가능한 지출되지 않도록 애쓰는 관료조직 모두 다 불시잡이죠. 그리고 자괴감 하에서
인간적 모독을 감수하며 관청에 들락거려야 하는 빈민들,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해결하자는 거죠. 그리고 일에 강제해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자.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의 총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독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버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화, 로봇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노동은 버리자 의무라는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자. 비록 그레이버는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서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인류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불시잡이라고 37%라 그랬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불시잡이 증가하는 원인들. 이 일이 고역이자 인간에게 꼭 필요한 두 요소, 패러독스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자동화,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일의 생산적 측면보다는 돌봄의 측면이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는 것. 그리고 기본소득. 이 몇 가지가 불시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2부, 3부에 걸친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불시잡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